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부터 힘찬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 5학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오늘 맡게 된 초등부 논술팀장 박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총 초등부에 4분의 강사가 계십니다. 저는 그 가운데 논술 강의 맡고 있는 박정준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들은 논술과를 함께 하시고, 이 분은 저희 학원에서 최고의 열정적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국어 선생님 박순환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학원은 총 이제 학원의 시간이 총 3시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분의 1의 시간은 논술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논술 수업에 임하기 전에 저희가 지정한 책들을 반드시 읽고 와서 오자마자 논술 테스트를 보게 됨으로써 책임감 있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학원에서 강사의 설명 들은 다음에 스스로가 교재를 풀게 되어서 강사에게 첨삭받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집에 가서 논술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논술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이 복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중요한 개념들을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반복함으로써 좀 더 그들의 머리에 깊이 기억되는 그런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에서 중요한 것들은 매주 수능 형식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테스트를 아이들이 보는 과정에서 차츰 아이들은 그런 초등학생식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상위 단계의 문제들을 학습하게 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국어의 기본 개념들을 저희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아이가 공기를 맞듯이 어휘를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1대1 맞춤형 수업인데요. 이걸 그냥 수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모든 아이는 그 아이마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컨대 A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푸는데 덤벙거리거나 함정이 약합니다. 또한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중한 나머지 문제를 늦게 풉니다. 또 C의 경우에는 솜씨 공부하지만 잘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럴 때는 저희들이 A랑 B의 학습의 취약점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는 1대1의 개인 과외 같은 그런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강사 학생이 둘만 참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들은 수준 높은 정규 강의, 그 다음에 철저한 과제 관리,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 올 때 수준에 빠뜨릴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매주 저희가 시험 보면 동시에 마지막에는 이 종합고사 본문으로서 아이가 한 가정 동안에 얼만큼 실력이 비약적으로 형성이 되었는 저희들이 거를 피부에 체감하도록 느끼게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목표들은 공부는 내가 주인공, 내가 주체, 내가 주인, 그런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공부의 취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아이가 단점들은 없애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는 자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국어적으로 아이가 실력이 괄목상 성장함으로써 국어만큼은 자신감 있게 공부한 다음에 중학교 입학까지 주는 단계들을 저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매주 수계 보강이 있는, 이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전주에 몸이 아프다, 여행 갔다, 가족 모임이 있다, 행사가 있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학원을 불참했을 때 그 다음 주 수요일의 시간에 저희가 강사가 진행하는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결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대1 수업이 있고, 마지막에는 특강이 저희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정규 수업에 더해서 1대1 클리닉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특강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아이들이 초5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만 충실하게 해도 아이가 국어만큼, 술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의 인기 강사 박수랑 선생님의 국어 수업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그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될 초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큰 목표는 이제 조금 더 먼 미래를 목표로 해서 이제 나아가는 아주 지금 이제 시작 단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이제 접하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여태까지는 국어에서 어떤 선택의 영역이 존재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은 선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서 지금 독서작문, 문학, 이제 화법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028년부터. 저희 학원에서는 문학, 문법, 비문학 요 세 가지 영역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 수업은 지난주에 하는 수업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진도. 자, 이렇게 매주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정규 수업 외에,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마다 다 약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각각의 1대1 클리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대1 클리닉 시간은 선생님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에 올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초5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어떤 인상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뭔가 대단하게 막 학원을 다니면서 막 흔히 얘기하는 학습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배움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겠지만 국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 건가? 어떤 느낌에 대한 형성을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에 대한 호감, 그 다음에 과목 자체에 대한 어떤 흥미, 그리고 나하고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종의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어떤 인상이 각인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서 저희 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학습적으로 뭐 무언가를 잘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그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거. 자,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사실 그 과목을 좋아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어를 어떻게 해야 좋아하게 될 것인가? 저희는 이제 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에 오는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게 단순히 막 와서 재밌는 말 하고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이 없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성장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작은 경험들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5는 아시겠지만 지금 예전과 지금 아이들이 어떤 어휘가 늘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들과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각 집안에, 각 가정에 속하는 어휘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경험, 생활 속에서 어휘를 늘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학원이죠. 근데 학원에서 잠깐을 쉬는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경험할 기회가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석하게도 생각보다도 이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에 그리고 우리말이 워낙 한자어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자어를 베이스로 해서 어휘력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국어의 개념어들을 충분히 체화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입학 테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와서는 이제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아이들은 매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주 전 시간에 배웠던 시험을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과정의 가장 마지막 주에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이 종합평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봤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단시간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그럼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들을 만드는 경험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 과정마다 전체 그 전 과정에 대한 복습 시험이 마지막 주차에 존재합니다. 매주 시험 결과는 학부모님한테 이제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체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를 어머니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수업을 하고 있고 5학년들도 근데 아무래도 학년이다 보니 이제 문법은 조금 초육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비중이 좀 더 배부되어 있고요. 초중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을 그러니까 문법을 물론 이제 다루긴 하지만 비중적으로 보면 이제 문학, 비문학이 훨씬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이제 요 세 가지 영역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저희가 그러면 앞부분에 이미 3과정이면 0, 1, 2 저희 지금 이제 3과정을 지났고 이제 3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과정이 문학이고 그 다음 한 과정이 비문학이고 그 다음 한 과정이 문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한 과정 안에 요 세 가지 영역이 다 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들어오시던 간에 요 세 가지 영역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서 논술에 관련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글 읽기, 글쓰기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논술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요. 초 같은 경우 아직 애가 어리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가 좀 어려 보이지만 본격적인 논술을 할 수 있는 인지력과 논리력이 이전에 비해서 급 상승하기 시작하는 최적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럼 아까 저희들은 이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세 가지를 가르쳐. 첫 번째가 끊임없이 뭔가 소설, 비문학, 신문들을 읽는 습관. 두 번째는 아이가 항상 어떤 것들을 접한 다음에는 요약하는 습관.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읽어 감상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재밌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습관. 이 세 가지 훈련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리면요. 저희 수업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학원에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것으로 해당 작품들을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읽는 건데요. 그리고 추가해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는 훈련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아이가 장차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읽기 전에 어떤 게 시험을 추대하는 것인가를 예상하는 그런 중요한 공부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공부한 다음에 퀴즈를 보면서 아이가 책을 읽었나 못 읽었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작품에 관련된 중심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파악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구성이 되고 2단계는 교재 풀기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가 교재를 풀고 나면 저희가 강사들이 그 워크북을 직접 이렇게 1대1로 수정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해봄으로써 아이가 내가 어려웠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실은 어떤 집단지성, 함께 공부하는 어떤 것들에 교육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은 글쓰기의 활용 점정 단계인 글쓰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풀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의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첨삭을 저희 학원에서는 이 첨삭이란 것들을 외주를 주장 강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직접 하는 흠삭이 있고요. 저희들은 항상 흠삭할 때 모호하게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글쓰기. 나의 생각은 땡땡하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것들. 그래서 항상 글 쓸 때 예시, 부연, 상술, 인과관계, 인용 이게 있을 테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잡힌 것들.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수미 일관하게 이루어지는 글다운 글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거 실제 아이가 쓴 글을 흡삭한 건데 저희들은 아이가 글을 쓰면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뻔한 번짜의 말들로 뭐 필자가 예쁘다, 꿈이 났다 그런 어떤 뻔한 말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 글을 쓸 때 간지러움도 제가 긁어주는 식으로 해서 아이가 더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글다운 글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읽는 작품 대부분이 문학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수업은 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문학을 재료로 하지만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역사, 그 다음에 뭐 사회,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뭐 다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무리 흡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초는 국어의 기초를 잡아야 되는 너무나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이때 아이가 어른 개념들을 첫 만남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만남이 만약에 너무나 딱딱하다, 어렵다, 무섭다. 애들은 같이 국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서 이후의 국어 공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수업 분위기가 아이들에 걸맞게 화기애애하고 열정이 넘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넘치는 살아있는 수업을 저희들이 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휘를 잘 공부하면서 아이가 학습 도구, 들을 본인이 자함으로써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있고요. 요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이 꾸준히 글을 읽은 다음에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아이가 내가 아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압축적으로 써내는 그런 능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지키는 학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의껏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